나는 아버지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이야.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칼을 더 깊이 찔렀다. 가족의 배신이 내 인생을 파괴한 대가로. 그날 아침 나는 여자친구의 법정에서 승소한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온 집은 불타고 있었고 그 불꽃 속에서 가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녀를 사랑했다고 고백한 그날부터였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내 가족의 오랜 적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오후 3시 나는 카페 블랙 로터스의 문을 밀고 들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곳은 내 인생의 작은 왕국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커피숍 체인, 이제는 내 손으로 키운 3개의 지점.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직원들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매니저인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김씨 가문의 커피 제국, 내부 분쟁으로 파국, 제목이 선명했다. 나는 웃었다. 농담이겠지? 하지만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게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아버지가 모든 공급 계약을 취소하셨어요. 원두, 컵, 심지어 임대 계약까지. 갑자기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 나는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기사는 가족 기업의 후계자 싸움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나, 김태준의 결혼 소식. 어제 저녁 나는 연인인 이지은과 약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서울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유명 변호사, 가족의 오랜 사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이겨온 승리의 여신으로 불리는 사람. 그런데 왜 이 소식이 아버지를 자극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스치듯 지나갔다. 아버지, 김영호. 그는 평생 사업으로 가족을 지켰다. 90년대 IMF 위기 때 빚더미에 앉아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한 전설적인 인물. 나를 후계자로 키웠다. 태준아, 사업은 피보다 진하다. 가족이 전부야. 그 말씀을 수백 번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가 나를 버리는 건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평소에 따뜻한 미소가 없었다. 들어와, 태준아.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테이블 위에는 법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태준아,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업이 왜?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다. 내 결혼 상대, 이지은. 그녀의 로펌이 우리 가문을 몇 번이나 괴롭혔는지 알아? 5년 전 토지 분쟁 소송. 그 로펌 때문에 우리는 반 이상의 땅을 잃었어. 그리고 작년 공급업체 계약 분쟁.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손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은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었다. 그건 직업일 뿐입니다. 그녀는 나와 무관하게 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요. 삼촌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 사업이 망하면 그 사랑이 뭐가 되겠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그녀의 로펌이 우리 모든 비밀을 파헤칠 거다. 작은아버지가 덧붙였다. 이미 조치했어. 공급을 끊고 지점을 폐쇄할 거야. 내가 이성을 차릴 때까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성. 이게 무슨. 가족이잖아요. 나를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가족을 지키는 거다.
내 선택이 가족을 배신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로브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태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리 가족이 사업을 끊었어. 너 때문이라고. 그녀의 몸이 굳었다. 나 때문. 그게 무슨.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태준아. 나도 몰랐어. 내 로펌일이 내 가족과 얽혀 있었을 줄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과거 소송을 설명했다. 그건 공정한 싸움이었어. 내 가족 회사가 불법으로 토지를 장악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싸워보자. 싸운다.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가족의 배신이 사랑의 대가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불꽃은 아직 작은 불씨였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불씨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업장을 돌았다. 첫 번째 지점, 블랙 로터스 1호점.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원두가 떨어졌고 컵이 없어 커피를 팔 수 없었다. 손님들이 항의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소로 버텼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아버지의 결정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다가왔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상환을 요구하네요. 당장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파괴였다. 가족의 피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로펌에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내 클라이언트가 가족 기업으로부터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태준아, 이 싸움은 내 가족을 상대로 한 거야? 정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대화로 풀 수 없어요?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내가 포기할 때까지 그 여자와 헤어져라. 포기.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저녁에 지은이와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였다. 태준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싫어.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키스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가족의 배신에 나는 맞설 거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사업은 위태로웠다. 두 번째 지점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그만두기 시작했다. 민준이만이 남아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밤을 새워 사업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했다. 지은이는 법적 자문을 해주었다. 불공정 거래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증거. 그 단어가 나를 삼촌의 사무실로 이끌었다.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해킹했다.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순간. 파일 속에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세금 탈루, 뇌물, 불법 토지 거래. 지은이가 말한 그 소송들의 진실. 나는 충격에 떨었다. 가족이 이렇게 더러웠단 말인가? 그 밤 나는 아버지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버지, 이 파일들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장은 없었다. 대신 다음 날 경찰이 내 집을 덮쳤다.
김태준 씨 해킹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체포된 그날 경찰서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가 흐려지듯 내 인생도 흐려지고 있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엉켰다. 왜 그랬을까?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다니. 지은이가 변호를 맡았다. 그녀의 로펌 동료들이 서류를 들이대며 경찰을 압박했다. 이건 증거 수집일 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예요. 결국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보석 조건은 가혹했다. 가족 기업 근처 접근 금지, 그리고 사업 활동 제한.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 태준아, 이제 그만해. 내가 파괴하는 건 우리 모두야.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파괴. 그들은 이미 나를 파괴했다. 사업은 이제 유령이었다. 세 지점 중 하나만 간신히 열려 있었고 매출은 바닥을 쳤다. 직원들은 떠났고 민준이조차 사장님, 저도 라고 망설였다. 민준아, 내가 왜 남아?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덕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이 되었다. 지은이는 매일 나를 위로했다. 태준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자. 내 가족의 불법 행위를 폭로해. 나는 망설였다. 그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텐데. 공정해야 해. 그들이 내게 한 대로. 공정. 그 단어가 내 안의 어둠을 자극했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피를 흘리며 배신자라고 외치는 꿈. 한 달 후, 첫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지은이가 서류를 펼치며 증언했다. 피고인 김영호는 세금 탈루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아 창백했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태준아, 내가 이 여자 때문에?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진술하세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변호사가 반격했다. 원고의 해킹은 불법입니다. 증거 무효.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는 후회했다. 이 싸움은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터였다. 소송은 길어졌다. 매일 법정 출석, 증인 신문. 삼촌은 내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라고 속삭였다. 작은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태준아, 용서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그녀도 공모자였다. 사업은 완전히 멈췄다. 나는 지은이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녀의 성공한 삶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태준아, 나 없이도 강해질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약해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밤에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왜?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다. 사장님,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희망을 느꼈다. 정말.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그 투자자는 가족의 함정이었다.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 사업 실패 시 모든 자산을 가족 기업에 양도. 서명한 후 나는 알았다. 너무 늦었다. 파산 신청. 법원이 내 사업을 종료했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지은이는 안아주었다. 태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증오가 싹텄다. 가족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증오는
더 큰 복수를 부추겼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증인으로 불린 어머니가 법정에서 무너졌다. 태준아,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미안해. 그 눈물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도 배신자예요. 법정 밖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다. 태준아, 끝내자. 가족으로 돌아와. 가족. 당신들은 나를 죽였어요.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냐? 네, 아버지. 이게 시작이에요.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다. 가족기업의 공급업체에 익명으로 팩스를 보냈다. 세금 탈루 증거 일부. 이걸 공개하면 당신들도 끝입니다. 공급이 끊겼다. 가족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알지 못했다. 태준아, 법대로 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법을 넘어섰다. 어둠 속에서 칼을 쥐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나 자신도 태울 터였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김씨 가문 기업 공급 중단으로 위기. 아버지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지친 눈.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공허가 있었다.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미안해요. 그 투자자. 제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내 탓 아니야. 나는 그를 껴안았다. 유일한 동지. 지은이와의 관계도 변했다. 그녀는 태준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소송. 이번엔 뇌물 혐의. 아버지의 비서가 증언했다. 김영호 회장은 정치인에게 돈을.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소송 후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태준아, 그만해. 집으로 돌아와. 집.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그녀가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눈물이 내 결심을 흔들었다. 하지만 증오가 더 컸다. 그날 밤 나는 칼을 샀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이 나를 잃은 대가로 그들도 이를 터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흩날리는 그날 나는 가족 기업 본사 앞에 섰다. 보석 조건을 어긴 위험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건물은 여전했다. 김코퍼레이션 간판이 빛났다. 하지만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직원들이 속삭였다. 후계자 싸움 때문에. 망할 거야. 나는 로비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경비가 다가왔다. 김태준 씨. 출입 금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해. 그가 주저했다. 결국 아버지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태준아, 왜 왔어? 경찰에 신고할 텐데. 신고하세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 여자 때문에? 지은이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들 때문이에요. 사업을 빼앗고 나를 버린 당신들. 아버지가 서랍을 열었다. 사진 한 장, 어린 내가 웃는 사진. 태준아, 나도 아파. 하지만 가문을 지켜야 했어. 가문. 그 가문이 불법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 그래, 잘못했어. 하지만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용서. 그 단어가 코웃음을 자아냈다. 늦었어요. 당신이 내 꿈을 죽였으니까. 나는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삼촌을 만났다. 그의 눈이 독사 같았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삼촌도 공모자죠. 뇌물 받은 거 다 알아요. 그가 나를 벽으로 밀쳤다. 입 다물어. 아니면 죽일 건가요? 해보세요. 그는 물러섰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다음 공격을 예고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말했다. 오늘 아버지를 봤어? 용서를 구했어? 그녀가 안아주었다. 태준아, 받아들여. 이 싸움은 너를 망칠 거야? 그녀의 말대로 나는 망하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술은 더 마셨다. 민준이가 사장님, 상담받으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무시했다. 소송은 절정에 달했다. 최종 심리.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지은이가 마무리 진술을 했다. 피고 김영호는 유죄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판사가 말했다. 피고 유죄 판결. 징역 3년. 아버지가 무너졌다. 태준아.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가족의 머리가 꺾인 순간 내 심장도 찢어졌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태준 씨, 복수인가요? 아니요. 정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였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아,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어. 세상이 멈췄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호흡기 연결. 태준아, 그의 속삭임. 나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함 뒤에 여전한 분노. 그는 살아났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변했다. 침묵 속에 사는 유령이 되었다. 가족은 나를 저주했다. 삼촌은 내 놈이 죽였다고 소리쳤다. 작은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지은이만이 남았다. 태준아, 이제 끝났어. 새 삶을 시작하자. 새 삶,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깊어졌다. 아버지의 자살 시도가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복수를 이어갔다. 익명으로 가족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다시 범죄. 돈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삼촌의 사업이 흔들렸다. 그는 파산했다. 뉴스의 김씨 가문, 내부 배신으로 붕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틀렸다. 민준이가 사라졌다. 편지 한 장, 사장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미안해요. 유일한 친구마저 떠났다. 나는 완전한 고립이었다. 지은이와의 결혼을 앞두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후 변했어. 그녀가 울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하지만 결혼식 당일 재앙이 왔다. 교회 앞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태준아, 결혼하지 마오. 그 여자는 독이야.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이가 창백해졌다. 나는 아버지를 밀쳤다. 가세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요. 그가 넘어졌다.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소송, 다시. 이번엔 폭행. 하지만 나는 무죄. 자위였다. 그러나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가족과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그 끝은 나의 파멸이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의 습한 공기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지은이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가 반짝였다. 태준아, 행복해. 그녀가 물었다. 그래. 너 덕분에.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피 흘리는 얼굴. 돌아와.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바, 붉은 장미. 지은이가 이름을 지었다. 손님들이 늘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왔다. 태준아, 용서해. 삼촌이 죽었어. 자살. 또 자살. 가족의 피가 나로 인해 흘렀다. 나는 무너졌다. 내 탓인가?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우리도 잘못했어. 그날 나는 칼을 꺼냈다. 자신을 향해. 하지만 지은이가 막았다. 태준아, 살아. 나랑. 그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하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왜 아버지를 막지 않았어요? 그녀가 울었다. 엄마가 두려웠어.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태준아, 사랑해. 그녀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그리고 나. 가을 바람이 불었다. 복수의 절정.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그날,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추억의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불렀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태준아. 왔구나. 나는 멈췄다. 아버지, 내려놓으세요. 그가 웃었다. 미친 듯한 웃음. 내가 가르쳤잖아. 칼의 맛을.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다. 소년 시절 아버지가 나에게 칼을 쥐어주며 사업은 전쟁이야 라고 했던 그날. 이제 그 칼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 내가 가족을 파괴한 후에?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달려들었다. 나는 피했다. 칼이 벽을 스쳤다. 우리는 싸웠다. 아버지의 나이든 몸이 분노로 강해졌다. 나는 그를 제압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 왜요? 그가 울었다. 내가 나를 죽였어. 사업, 명예, 모든 걸. 나는 그를 안았다. 저도 아파요.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아버지는 모든 걸 고백했다. 과거의 실수, 지은이 로펌과의 원한, 나를 버린 이유. 태준아,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내가 우리를 배신할까봐. 배신. 그 단어가 반복되었다. 누가 진짜 배신자일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의사가 말했다. 자살 위험 높아요. 나는 매일 방문했다. 지은이가 동행했다. 태준아, 용서해. 그래. 용서할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증오는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회복되자 그는 말했다. 태준아, 사업을 돌려줄게. 다시 시작하자.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니요. 이제 제 삶은 달라요. 새 사업 붉은 장미는 성공했다. 손님들이 늘었고 민준이가 돌아왔다. 사장님, 다시 일할게요. 지은이는 임신했다. 태준아, 우리 아이.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삼촌의 유산 분쟁. 작은아버지가 나를 고소했다. 내가 조작한 거야? 또 소송. 지은이가 변호했다. 증거 없어요. 무죄. 하지만 과정에서 가족의 더러운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옛 연인, 불륜. 어머니의 고통. 아버지가 무너졌다. 태준아, 그만. 공개하지 마. 나는 결정했다. 비밀을 묻었다. 알았어요. 끝내요. 화해의 시작.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마비.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태준아, 미안해. 사랑했어. 그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가족의 마지막. 이제 나는 홀로 섰다. 지은이와 아이, 그리고 새 삶.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았다. 밤에 나는 칼을 쥐었다. 추억으로. 봄이 다시 왔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여아. 지은아, 우리 딸. 행복.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언론이 김태준, 복수의 악마라고 썼다. 나는 싸웠다. 인터뷰에서 정의였어요. 이제 용서합니다. 민준이가 말했다. 사장님, 강해졌어요. 강함. 그게 복수의 대가였다. 여름, 우리는 여행 갔다. 한라산. 정상에서 나는 소리쳤다. 모든 걸 용서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일부는 용서되지 않았다. 가을, 사업이 커졌다. 체인으로. 가족의 그림자를 넘어. 지은이가 말했다. 태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왔다.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옛집을 불태웠다. 상징으로. 제 속에서 과거가 타올랐다. 새해가 왔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복수의 씨앗이 아이에게도 심어질까? 아니. 나는 맹세했다.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아이가 병들었다. 희귀병. 병원에서 지은이가 울었다. 태준아, 왜 우리한테? 스트레스. 내 복수의 업보. 나는 기도했다. 신이시여, 대신 데려가세요. 치료비를 모았다. 사업을 팠다. 가족의 옛 자산을 팔았다. 작은아버지가 도왔다. 태준아, 이건 속죄야. 치료가 시작되었다. 아이가 웃었다. 기적. 아이가 나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파괴지만 사랑은 재건. 하지만 이야기의 절정은 아직. 마지막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병이 나은 후 삶은 안정되었다. 붉은 장미는 서울 전역에 지점을 냈다. 지은이는 로펌을 그만두고 우리를 위해 집에 머물렀다. 태준아, 이제 가족이 제일이야.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따뜻했다. 민준이는 파트너가 되었다. 사장님, 우리는 무적이에요. 하지만 과거는 쉬이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으로 편지가 왔다. 익명의. 김태준, 내 비밀을 안다. 돈을 내놔. 아니면 폭로. 내 심장이 멎었다. 해킹, 복수 행위. 그 증거들.
누구일까? 나는 조사했다. 민준이의 도움으로. 추적 끝에 옛 직원. 가족이 매수한 자. 삼촌의 잔당이야 민준이가 말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다시. 시작인가? 지은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해결하려 했다. 밤에 나는 그자를 만났다. 어두운 골목. 돈 줄게. 하지만 끝내. 그자가 웃었다. 끝. 내 가족처럼 끝낼 거야? 그가 칼을 꺼냈다. 싸움. 나는 그를 제압했다. 죽여버릴까? 하지만 멈췄다. 경찰에 신고. 협박범 잡았어요. 뉴스에 나왔다. 김태준, 과거 복수 의혹. 지은이가 알았다. 태준아, 왜 숨겼어? 너와 아이를 지키려고. 그녀가 울었다. 이제 그만. 우리 가족을 위해? 맞다.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 작은아버지가 죽었다. 유서의 태준아, 미안. 모든 건 내 탓이 아니야. 그 유서에 새로운 비밀. 아버지의 진짜 죽음. 자살이 아니었다. 삼촌의 독살. 충격. 삼촌이 아버지를. 조사. 지은이가 다시 로펌에 복귀. 증거 모아보자. 법정. 다시. 옛 사건 재심. 삼촌의 유골에서 독이 검출. 가족의 어둠이 완전히 드러났다. 언론이 미쳤다. 김씨 가문, 살인 음모.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복수했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판사는 유죄. 사후 판결.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이제 진짜 끝. 지은이가 말했다. 태준아, 우리 이사 가자. 새 도시로. 부산. 바다 도시. 새 집, 새 삶. 아이의 5번째 생일 케이크를 불었다.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되었다. 사업은 국경을 넘었다. 제주 지점. 성공. 민준이가 결혼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웃음. 진심에. 하지만 밤에 꿈 아버지의 목을 그은 나. 깨어나 나는 칼을 버렸다. 영원히. 여름 휴가. 바다에서 수영. 아이가 웃었다. 태준아, 행복해, 지은이. 그래. 완벽해. 하지만 완벽은 아니었다. 마지막 실현. 익명의 전화. 김태준, 내 딸을 데려갈게. 납치. 아이가 사라졌다. 공포. 경찰, 로펌 동원. 누구야? 추적. 옛 가족 직원. 복수. 골목에서 그자를 찾았다. 아이를 안고. 나는 달려들었다. 싸움. 총성. 그가 총을 쥐고 있었다.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내 팔. 아이를 구했다. 경찰이 도착. 그자가 체포. 내 가족이 날 망쳤어. 신문에서 진실. 삼촌의 지시.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의 마지막 그림자. 병원에서 지은이가 안았다. 태준아, 무사해. 그래. 이제. 진짜. 아이의 품, 아빠, 무서웠어. 미안. 이제 안 그럴게. 회복 후, 나는 변했다. 복수를 버렸다. 용서의 길. 아버지의 묘에 갔다. 아버지, 용서해요. 저도 용서받아요. 바람이 불었다.
평화. 새 사업. 평화의 장미. 치유의 카페. 손님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하지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내 결정. 한 해가 흘렀다. 부산의 바다가 매일 나를 위로했다. 평화의 장미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상담 코너를 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 사장님, 당신처럼 복수했어요.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치유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 소년. 태준아, 우리 가족 완성됐어. 민준이는 파트너로 성장했다. 사장님, 제 인생 최고예요. 과거는 희미해졌다. 뉴스도 잊혔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대가. 익명으로.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감사해요. 용서 배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왔다. 어느 날 옛집 친구가 왔다. 서울에서. 태준아, 아버지의 유품. 상자 안, 일기장. 아버지의 진심. 태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밝아졌어. 하지만 사업이 나를 맹신하게 만들었어. 미안해. 사랑해. 그 일기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진심의 용서. 지은이와 함께 묘지에 갔다. 아버님, 이제 편안하세요? 바람이 속삭였다. 용서. 아이들이 자랐다. 딸은 변호사를 꿈꿨다. 아빠처럼 강해질게? 아빠처럼. 아니, 너답게 살아. 아들이 물었다. 아빠,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는 거야? 겨울, 눈이 내렸다. 우리는 서울로 갔다. 옛 블랙 로터스 자리에 새 카페. 화해의 로터스. 개업식. 옛 직원들이 왔다. 사장님, 돌아왔어요. 눈물의 재회. 하지만 마지막 충격. DNA 검사. 아이의 아버지가 나 아니었다. 지은이의 과거 연인. 소송 중 만난 사람. 태준아, 미안. 그때 실수였어. 세상이 무너졌다. 배신. 다시. 나는 칼을 쥐었다. 그녀를 향해. 아니, 자신을. 하지만 아이를 봤다. 아빠. 그 순간 깨달음. 복수는 끝, 사랑이 전부. 지은아, 용서해. 우리 계속하자. 그녀가 울었다. 태준아, 사랑해. DNA는 가짜였다. 옛적의 함정. 진실 확인. 우리 아이. 마지막 복수 시도. 실패. 이제 진짜 끝. 서울의 봄, 벚꽃 아래 가족 사진. 나는 웃었다. 이게 결말이야. 배신의 고통, 복수의 어둠, 용서의 빛. 인생은 드라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목.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사랑을.